또 물론 이제 사람이 얼만큼 살 수 있느냐 하는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런 학문적인 또는 이런 기술에 의해서 더 늘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방법과도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네. 이것은 이러한 충격이고 동시에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이기도 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생물학에서 이제 생물형 공학으로 이제 발전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결국 이제 생물학에 공학이 접목됐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을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인 거를 실제 응용해서 산업적인 응용을 도모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생물학과 이 공학이 접목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유전자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공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복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 아바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이 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현실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상으로는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은 아닙니다. 왜죠? 기술이 그만큼 발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35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의 그 차이점이 불과 2%입니다. 유전이 98%가 같습니다. 나머지 2%로 해서 침팬지와 인간 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인간이 한 이제 65억 정도 되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아마 그 이상의 더 인간의 인구 수가 늘어나도 같은 사람은 아마도 찾기 어렵고, 그만큼 확률이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가 2%만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죠. 현재 좀 유전체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2% 미만이죠. 2% 미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게놈 지도라는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한 10사람 정도의 그걸 모아서 다 한 사람으로서 해석한 것입니다만은, 일단 그거는 그 유전체의 구조가 인간의 유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는 개개인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인간 유전체를 구조 분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이지만 개개인한테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너무 비쌉니다. 비용이.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은 현재 기술로는 1인당 한 5만 불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네. 또 시간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그 앞으로 한 2, 3년 기술이 하도 빨라서 발전이 빨라서 2, 3년 뒤면은 1,000불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또 그 지금 조금 성급한 사람들은 100불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누구나 다 자기의 유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실제로 자기 생애에 어떤 병이 걸릴 확률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쯤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럼 위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걸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인간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 앞으로 전개될 거는 개인별 맞춤 의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생활은 물론이지만은 사회 구조 전반에 인류 이 지구 공동체 전체적인 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 유전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맞춤 의료와 연결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큰 그 변화를 우리가 네.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맞춤 의료의 대상이 유전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전병 외에 다른 질병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어떤 세포의 변화 이런 걸로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뭐 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부 병균은 퇴출하면 되는 거지만은 세포 자체적인 변화 같은 건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 네. 또는 또 이제 고령화되면서 느끼는 류마티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세포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이런 것은 유전체의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막거나 또 그걸 고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거죠.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자체의 변화에서 생긴 이런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유전자 치료 등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유전체를 이해함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아까 한 5만 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결함 지도가 완성될 수가 있고 물론입니다.